안녕하세요. 재산관리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상속증여 감정평가를 진짜 다양한 물건, 다양한 케이스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감정평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거나 절세 계획을 짜고 있는 세무사님들이거든요.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우리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이렇게나 많은데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세무사님하고도 상담을 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나오고 절세에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많은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시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유사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인 유사매매 사례 가액과 이를 적용할 때 요건 한계 그리고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는 물건을 빵원으로 받기 때문에 얼마를 기준해서 과세하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우리 세법은 만약 그때 팔렸다면 얼마였는가 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세법상 시가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메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가주의에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 그날 팔았다면 얼마였는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그날 거래되었다면 얼마였을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날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부동산을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유사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비슷한 재산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공식 없이 그냥 세법상 요건만 맞는다면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가 받은 물건이랑 동일한 평형대에 같은 층 물건이 얼마 전에 20억 원에 거래되었다면 우리 집도 20억 정도 되겠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빠르고 간편하게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거래 사례를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크게 시간적 요건과 물리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 요건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른바 평가 기준일 안에 거래된 사례여야 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돌아가신 날 기준에서 그 이전 6개월, 이후 6개월 안에 거래 사례여야 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기준에서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의 거래 사례여야 합니다. 원칙은 이런데요. 예외적인 사유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물리적 요건도 설명드릴게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 전용 면적이 비슷해야 해요. 평가 대상 주택과 전용 면적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여야 하죠. 세 번째 요건, 공동주택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공시 가격이라고 하죠. 평가 기준일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여야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거래 사례만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시장 거래를 기준으로 하니까 현실적이에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니까 재산가액이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적합해요. 아파트처럼 개별성이 좀 많이 완화된 부동산은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평형의 사례를 찾기가 쉽거든요. 좀 대단지만 가도 우리가 평형대에 따라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사매매 사례가액에는 분명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거래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은 시장 참가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특정한 거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가족 간 거래처럼 특수한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라면 해당 가격이 실제 시가 또는 시장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시죠?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매로 싸게 거래됐거나 특정 조건을 선호해서 높게 된 거래된 경우, 이런 거래 사정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단순히 반영하면 본건 재산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처럼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기준시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준시가는 아시다시피 시가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거용 감정평가 사업처럼 초호화 고급 아파트, 그 중에서도 펜트하우스 같이 아파트 중에서도 개별성이 큰 물건에 대해서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럴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이제는 감정평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고된 거래 사례에 신뢰성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 완료는 잔금이 지급되고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정상적인 거래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금만 지급되면 바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거래 완료가 안 됐는데도 신고가 되거든요. 이 같이 잔금 지급과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도 거래로 봐서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실제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거래는 실제로 취소되거나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외에도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감정평가가 필요할까요? 네. 감정평가는 앞서 말한 네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는 그냥 단순히 최근의 거래 사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재산의 물리적 특성, 법적 제한, 경제적 가치, 입지, 같은 단지더라도 동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족 간 거래나 허위 신고 사례처럼 왜곡된 거래 사례를 배제하고요. 최근 거래가 투기적 거래인지 등등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과세 가치를 산정하고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9억에서 10억인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서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한두 개가 11억에 찍혀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이 경우에 목적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없는 부동산의 가치를 목적에 맞게 과세해서 과세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게 좀 죄송해요. 왜냐면 의뢰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물건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전문적 지식으로 컨설팅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감정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면 또는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다면 무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설명란에 제 연락처 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잡히는 유사매매 사례 가액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세법에서도 감정평가를 재산가액의 1순위로 놓고 장려하고 있고요. 저도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해요.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해당 물건의 값어치를 산정하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절세 목적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좀 더 목적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부동산의 가격의 특성, 거래 사정, 비정상적 거래 사례, 그리고 미등기 거래 사례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가액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냥 바로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면 좀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도구를 넘어서 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실제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었던 케이스 소개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